안녕하세요. 캐디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CAT 이거 마지막 단계죠. 배치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배치 작업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치로 가야겠죠. 자, 배치 작업 들어가기 전에 이건 제일 처음 형상 그릴 때 이미 나왔던 얘기지만, 배치 작업 들어갈 때 배치 작업 들어가서의 작업 환경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와주려면 환경 설정 OP에서 반드시 어떤 부분이 자, 여기서 디스플레이에서 자, 레이아웃 엘리먼트에 있는 내용들, 요 내용들 중에 첫 번째가 켜져 있고 나머지가 전부 꺼져 있는 형태가 되줘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결과가 나온다. 또 그 배치에서 이제 작업되는 작업 컬러 자체가 요 컬러에서 처음에 시트 모델 스페이스 여기 유니폼 균일한 배경 이제 블랙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시트 레이아웃 유니폼, 이 시트 레이아웃이 이제 요 배치 쪽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에 백그라운드가 기본적으로 흰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흰색으로 되어 있고 블랙으로 바꿔 주셔야지 됩니다. 블랙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저게 반드시 처음에 환경 설정할 때 되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배치 쪽 딱 눌러가지고 넘어오시면 이제 이렇게 완전히 시꺼먼 화면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 해줘야 되는 거는 빨간 영역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여기 치수가 안 나와 있는데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시험 문제 보기 버튼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버튼 눌러주면 요런 게 나온다 그랬죠. 여기에 이제 치수가 적혀 있죠.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거 리미츠 영역이 0,0에서 297, 210이니까 리미츠 그대로 설정하시면 돼요. LIMITS. 자, 처음에 물어보고 있는 게 왼쪽 아래 코너 0,0이다. 0,0은 내가 입력할 필요가 없는 게, 누가 이전에 리미츠 작업 하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인 리미츠의 값은 0,0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0,0 해서 여기 그냥 엔터를 딱 쳐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퍼 라이트잖아요. 어퍼 라이트 코너 여기인데, 여기 값은 이제 여기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297, 210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화면상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바뀌는 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 그럼 여러분 감점 맞으시는 거죠. 네. 화면상에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안 바뀌어도 반드시 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시면 감점이에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면 틀을 그려줘야겠죠. 도면 틀은 이제 기본적으로 틀에 대한 사이즈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리미츠 범위에서 얼마씩 10mm씩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리미츠 범위를 그려놓고 안쪽으로 10mm씩 들여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REC 렉탱글로, 자, 리미츠 범위부터 0,0, 그 다음에 297,210인데 이때 빨간색으로 그렸다. 이게 원래 빨간색이었으니까 그래 놓고 이제 옵셋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옵셋을 하면 10 이렇게 드리면 이제 여기 흰색인데, 이거 흰색 뭘로 어느 레이어를 해야 돼? 왜냐면 흰색인 레이어가 많아요. 많다 보니까 어느 레이어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 이제 디테일한 건 이제 전 강좌에 설명을 했고, 자, 기본적으로 이제 배치 작업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레이어가 뭐다? 0번이다. 커렌트 레이어가 0번으로 되는 게 좋아요. 0번. 0번도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치 생성되는 게 0번이니까 처음부터 저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배치에 오자마자 레이어를 0번을 커렌트로 놓고, 그 다음에 REC 0,0 297, 210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옵셋 10 안으로 들여주시고, 이 리미츠 영역은 우리 그리는 거 아니에요. 리미츠 값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워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려져 있다? 감점이죠. 리미츠 영역이 그려져 있으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 네, 감점인 거예요. 감점인 거. 저건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 그려줘야겠죠. 표제란 부분 그려줘야 돼요. 표제란 이제 치수는 이제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고 그리시면 되겠죠. 이거 보고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표제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도 밑에 나와 있어요. 표제란의 크기는 여기를 참고하고, 이제 글꼴은 굴림. 치수대하고 똑같죠. 그래서 글꼴은 굴림이다. 치수대 이제 치수에서 사용된 폰트 스타일을 뭘로 잡았어요? 스탠다드를 굴림으로 놨잖아요. 굴림으로 놨으니까 우리는 텍스트 작성할 때 스타일을 뭐를 물고 작업을 하면 된다? 스탠다드를 물고 작업하면 돼. 왜? 스탠다드를 이미 굴림으로 할당을 해놨으니까. 그쵸? 그리고 글자의 높이는 3으로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이제 작성을 해보죠.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익스플로드 X로. 자,
렉탱글을 깰 거예요. 왜 깨요? 여기는 8, 간격이 8이고 여기는 30이잖아. 간격이 다르잖아. 그렇게 주려면 깨져 있어야겠죠. 옵셋 3, 옵셋 8, 8로 해서 자, 선택하고 다중에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오늘따라 이제 레코딩 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버벅거리기 시작을 하네요. 왜 그러지? 옵셋 30. 갑자기 툭툭 끊기죠. 예. 옵셋 25. 자, 그리고 트림으로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죠. 이제 글자는, 글꼴을 이제 굴림을 쓰고, 그 문자 옆에는 3으로 하고, 그 다음에 M텍스트나 D텍스트를 쓰시는 건 어느 걸 쓰실 건지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단지 이제 D텍스트를 쓰실 분들은 ST, 스타일을 치셔가지고, 지금 기본으로 물고 있는 글꼴이 스탠다드냐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다른 걸 물고 있으면 다른 글꼴로 써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원래 스탠다드를 물고 있긴 할 건데, 이건 이제 확인을 하시고, M텍스트 같은 경우는 M텍스트를 실행을 한 다음에 뭐 박스를 이렇게 딱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리본 메뉴에서 상부에 나오는 리본 메뉴의 첫 번째 스타일 칸에서 스타일을 스탠다드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골라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그건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작업을 하시면 되고, 저는 일단은 이제 D텍스트가 취향이니까 M텍스트로 작성하는 거는 최초 이제 기출문제 풀이 작업할 때 배치 작업 처음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할 때는 저는 D텍스트 스타일이니까 굳이 MT를 사용을 해서 하는 거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고 D텍스트로만 작성을 할 겁니다. 저는 D텍스트 사용하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DT. 아까 이제 스타일은 확인했죠. 기본 스타일이 스탠다드인 거는. 아니면 이제 여기서 스타일 바꿔줄 때 ST를 한번, S를 치고 나서 스탠다드를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뭐 기본이 스탠다드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justification, justify 해가지고, 글자의 어디를, 글자의 가운데를, 그러면 MC. 걔를 어디? 사각형의 가운데다가. 미드 비트윈 2포인트로 이제 여기 사이 가운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요래놓고 텍스트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이제 스펙시피 하이트, 글자의 크기 높이를 얘기하죠. 높이인데 높이는 옆에 문제에 써있죠. 3이다.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이제 로테이트 앵글, 글자 기울여 쓸 거냐는데 우리 기울여 쓸 거 아니죠. 수평하게 그냥 쓸 거죠. 엔터. 그리고 이제 커서 깜빡깜빡 되면 보여주면 돼요. 저기 있는 내용 적어주면 되겠죠. 한글로 바꾼 다음에 한 번 호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쳐주면 되죠. 딱 끝났어요. 자, 글자 작성 다 했는데, 텍스트 작성 다 했는데, 나머지 글자도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글자가 작성이 끝나면 재빠르게 얘를 선택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레이어를 문자로.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레이어만 바뀌었죠. 근데 실제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0번 레이어도 흰색, 텍스트, 문자 레이어도 무슨 색? 흰색. 똑같은 흰색 레이어다.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모른다라는 게 함정인 거예요. 모른다는 게. 내가 이거를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 아이씨, 내가 이거 레이어 바꿨더라, 안 바꿨더라? 아니, 구분이 안 가요. 확인을 하려면 얘를 선택을 하고 이 레이어 창을 봐야 돼요. 문자로 돼 있는구나. 문자로 보냈구나. 이거 저걸 봐야지 확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 작성하자마자 바로 바꿔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아요. 나중에 바꾸겠다고 생각하면 100% 까먹어요. 100%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한 90% 까먹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나서 이제 바꿔준 놈을 복사를 하면 레이어를 내가 또 안 바꿔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카피로 작업을 해주죠. 자, 사각형의 사이즈가 다른 경우는 미드 비트윈 2포인트, 이 사각형의 가운데를, 아이고 잘못 찍었다. 다시 할게요. 미드 비트윈 2포인트, 이 사각형의 가운데를 어디? 미드 비트윈 2포인트, 옆에 사각형의 가운데다가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사각형의 사이즈가 똑같은 경우는 자, 이 포인트를 이 포인트로 같은 포인트로
맞춰서 복사를 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겠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글자의 내용을 바꿔주시면 돼요. 혹시 더블 클릭으로 편집으로 안 들어간다라고 하신다면 ED dim 에디트 ED 텍스트 에디트 이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축키로 이제 ED 아니면 이제 DD 에디트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어쨌든 단축키로 ED 그걸 해서 해주시는 거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텍스트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수정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수험번호는 이제 본인의 수험번호를 적으면 되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정의의 홍길동 이거 영문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자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일자를 적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시험 일자 그쵸? 그래서 똑같은 형식으로 2021 점 오늘이 02월 22일 22일이 아니라 21일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표준어 작성이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 있는 것들은 여기 보면 이제 문 타이틀 기호라고 하는데 이 타이틀 기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작성을 하려면 먼저 여기처럼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야 돼. 배치가 돼 있어야지 이 공간들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배치가 돼 있어서 이제 모델에 있는 항목을 불러오는 게 먼저예요. 자, 그럼 이제 모델에 있는 항목을 불러오는 화면 자체를 구성하는 게 뭐다? 뷰포트다. 뷰포트를 사입하려면 우리는 어떤 명령을 써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mview라는 명령을 사용한다. 단축키로는 mv다. 한글로 돼 있었죠? mv. 자, mv 중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옵션이 뭐냐인데 뭐 다양한 옵션을 사용해서 해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화면이 몇 개다? 3개다. 왜?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3개의 화면이 필요하다. 다 따로따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3개의 화면이 들어가야 되니까 3. 그쵸? 3이 돼요. 자, 3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될 거는, 큰 화면, 화면을 3개로 쪼개게 되면, 하나만이 커지잖아요. 큰 화면은 어디로 보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위쪽으로 하던가 아니면 오른쪽으로 하던가. 왜냐면, 큰 화면이 있는 데는 뷰가 하나밖에 못 놓이니까. 위를 하나로 하던가 아니면 오른쪽으로 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라이트라고 돼 있어요, 라이트.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입력하라고 엔터를 치는 게 빠를 테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하자라는 거죠. 오른쪽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엔터만 쳐주는 게 빠를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줘요? 이 이제 3개의 화면을 어디 안에다 우리가 만든 도면틀 안에다 놓을 거잖아. 그래서 도면틀을 이렇게 서로 대각이 되는 포인트를 찍어서 화면을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 컴퓨터가 좀 버벅거리는데 왜 버벅거리는지 알았어요. 제가 지금 컴퓨터 전원을 연결을 안 해가지고 전원 연결 안 된 상태로 이제 배터리 모드로 가동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로틀링 이 걸렸어요. 네, 걸려서 이제 좀 버벅된 것 같은데 이제는 버벅되지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화면 3개를 불렀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이 화면 3개에서 이제 여기는 평면도만, 여기는 정면도만, 여기는 우측면도만 이렇게 딱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정면도만. 그래서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걸 뭐 하라고 한다가 이제 모델 스페이스. 그쵸? 따당!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 명령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명령은 여러분들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 있으니까 외우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모델 스페이스, M 스페이스. 단축키로는 MS. 페이퍼 스페이스, P 스페이스. 단축키로는 PS. 외국은 계셔야 돼요. 외국은 계셔야 되고. 자, 어쨌든, 따당 더블 클릭으로, 모델 스페이스로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는 평면도를 가운데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따당 해서 이제 여기는 정면도를 가운데로. 뷰를 이게 가운데로 맞춰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도 이제 가운데로 맞춰놓을게요. 하는 이유가, 화면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를 뷰포트의 가운데 박아놓고, 추측을 적용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놓치는 일,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MVSET, UP. 그래서 스케일 선택을 하고, 해줘도 되는데,
자, 전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얘기한 게 있죠. 스케일 할 때 좀 더 빠르게 하는 방법. MV 셋업 안 하고 하는 방법. 그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MV 셋업은 앞에서 2번 보여드렸으니까. 여러 번 보여드렸으니까. 자, 요렇게 선택을 하고 뭘 해주면 된다? 요 밑에 토글 중에 스케일 오브 더 셀렉트 뷰포트, 선택된 뷰포트의 스케일 값을 바꿔줄 수 있는 토글이 있다. 눌러가지고 어떻게 1:2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빠르다. MV 셋업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시면서 저걸 쓰시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MV 셋업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는 난 저걸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MV 셋업으로 할 줄 아시고 나서 저런 식으로 작업을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렬을 해줘야 돼요. 정렬. 일단 정면도가 기준이 될 거니까 저는 정면도로 들어가서 자, 여기 떨어져 있는 비율하고 여기 떨어져 있는 비율을 얼추 비슷하게 맞춰줄게. 좀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 좀 와야 될 것 같고요. 한 요 정도가 비슷한 비율, 얘하고 비슷한 비율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빠져나올게요. 빠져나온 게 아니라 평면도도 조정을 해줘야겠죠. 평면도 같은 경우는 좌우는 어차피 얘랑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좌우는 손 안 될 거고요. 좌우는 손 안 되고 이제 높이만 이게 좀 위로 좀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붙여주고 우측면도도 높이는 좌우 얘랑 맞춰줄 거니까 상관없고요. 얘도 좌우 떨어진 정도.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면 되겠죠. 자, 처음에 이제 모델에서 그릴 때 중간에 있는 공간들을 충분히 띄워놓으니까 배치해서 전에처럼 이제 간섭되는 현상이 발생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띄우라는 거예요. 물론 너무 심하게 띄우시면 그릴 때 힘듭니다.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위치를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이때 쓸 수 있는 게 또 뭐다? 또 MV, SET, MV 셋업이다. 이번엔 뭐냐? 스케일이 아니다. 얼라인이다. 정렬이다. A. 자, A인데 자, 정면도와 우측면도는 수평하게, 수평 정렬, 그리고 정면도와 평면도는 수직하게, 수직 정렬. 그게 어딨냐? 호리젠탈, 버티컬이 있다. 그래서 일단 호리젠탈부터 자, 정면도에서 기준을 잡을 거예요. 정면도에서 자, 제일 바닥에 있는 한 점을 잡을 건데 이때 갖다 대시면 기본적으로 오스랩이 안 떠요. 안 뜨는데 안 뜨는 이유가 MV 셋업에 들어오게 되면 MV 셋업이 오스랩을 꺼버려요. 이때 이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오스랩을 다시 킵니다. F3을 눌러가지고 다시 키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설정한 내용들이 전부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래서 다시 설정들을 다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자, 이렇게 잡아주고 다시 오케이. 그리고 나서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저게 사라지는 게 전 싫으니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저는 저 같으면 수동으로 하겠다. 자, 어쨌든 지금 살렸으니까 제일 밑에 있는 점, 끝점 하나 잡고요. 그럼 여기 와서 우측에 와서도 제일 밑에 있는 점, 끝점 하나 잡아주면 높이를 똑같이 맞춰주죠. 자, 그 다음에 수평 정렬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수직 정렬이죠. V. 자, 그럼 이제 좌우에 있는 점들 중에 한 점을 잡아주면 돼요. 한 점을 잡아주면 되는데, 자, 이때 잡아주기 가장 좋은 거 저는 이제 정면에서 보면 가운데 있는 저 중심선 끝점. 자, 그럼 여기도 와서 중심선에 끝점 딱 잡아주면 좌우를 딱 맞춰주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때 요 점 잡기 힘들다고 해서 마우스 휠을 돌리시면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점을 하나 찍어야 되는데 그 점이 너무 조그맣게 표현돼가지고 찍기가 힘들어. 그렇다고 휠을 돌려버리면 뭐예요? 앞 단계에서 맞춰줬던 스케일이 틀어져요. 스케일이 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을 다시 맞춰주고 스케일을 다시 맞춰주면 정렬도 다시 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짜증나지니까 진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상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절대 스케일을 맞춘 이후에는 여기서 휠을 돌리시면 안 돼요. 좁은 화면에서도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찍으셔야 돼요. 혹시라도 실수로 휠을 한 번 돌렸다라고 한다면 한 번 컨트롤 Z 눌러주시면 이거는 이제 되돌릴 수는 있어요. 되돌릴 수는 있는데 너무 여러 번 돌렸다, 여러 번 끊어 돌렸다라고 한다면 몇 번인지 기억을 하기 힘드니까 컨트롤 Z로도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서 실수를 안 하도록 조심하셔라 라는 거죠. 자, 어쨌든 정렬 작업이 끝나고 나면 MV 셋업 명령이 계속 실행 중이에요. 일단 이거 ESC로 끊고 나가세요. 나가고 지금 여기 톱에 지금 하이라이트 돼 있죠. 하이라이트 된 얘기 뭐예요? 모델 스페이스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죠. 그래서 빈 공간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가든가 아니면 페이퍼 스페이스 PS 단축키를 통해서 빠져나가시든가 하면 되겠죠. 요렇게 배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 없어요? 요 테두리들이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삽입한 뷰포트는 우리가 만든 어느 레이어에 뷰포트 레이어로 보내줘야겠죠. 보내주고 이 선들이 안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뷰포트에 있는 앞에 있는 아이콘 중에 온오프 상관없고요, 프리즈 상관없고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해주시면 이렇게 사라진다 라는 거죠.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줘요? 제목 타이틀 붙여줘야겠죠. 제목 타이틀. 제목 타이틀 만드는 기준에 대해서는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에 써 있어요. 일단 타이틀 기호는 저장되어 있는 블록 파일을 사용하래요. 블록 파일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인서트로 갖고 와야지. 인서트에서 자, 요거 뜨는데 시간 좀 걸리겠죠. 요새 버전은 저게 안 좋아요. 로딩 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 인서트 로딩 되는데. 자, 만들어져 있는 블록 중에 타이틀이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이거 선택해서 자, 여기다가 적당한 위치에다 갖다 내려놓으면 될 거예요. 혹시라도 과거 버전 인서트를 사용하시는 분은 여기서 원하는 블록의 이름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가지고 넣어줄 수 있어요. 과거 버전 쓰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되고 인서트로 얘를 넣었어요. 넣고 나서 이제 이 글씨들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은 여기 써 있는 대로 문자 높이 3.5, 2.5 이렇게 만들고 글자는 이제 원하는 건데 전 정면도에 놨죠. 정면도니까 평면도라고 안 잡고 정면도에 있는 값을 하겠죠. 그래서 작성을 하면은 자, 저는 DT를 하니까 DT. 자, 그 다음에 뭐 저 자리 맞추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딱 대충 아무데나 찍고 문자 높이가 3.5다. 자, 그 다음에 기호를 쓸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평면도가 아닌데 저는 정면도. 자, 그래놓고 저 위치를 좀 옮겨줘요. 적절히 비슷하게 옮겨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축척 써 있는 거. 근데 축척은 이제 값을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반드시 문제에 가서 왜 축척값이 달라질 수 있다. 값을 확인하시고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은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참고를 하시되, 요 기준, 문자 높이는 2.5. 2.5인 걸 외우고 나서 이쪽에 와서 얘를 보시고, DT. 자리 맞추기는 아무데나, 문자 높이는 2.5. 아까 외운 거죠. 그 다음에 앵글은 없고, 그 다음에 작성을 할 때 여기다가 저기 있는 거 보고 1대 2다 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무브로 이렇게 적절한 위치로 옮겨주면 돼요. 저걸 보고. 자, 이렇게 옮겨주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글자 작성했으니까 재빨리 해야 되는 것보다 글자 두 개 다 선택을 하고, 작성된 글자들은 문자 레이어로 재빠르게 전환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죠. 전환을 해주고, 이제 요거 하나 만들었으면 뭐예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 평면도도 있고, 우측면도도 있어요. 복사해야지. 카피. 복사해서, 자, 평면도에도 하나 놔주고, 자, 우측면도에도 하나 놔주고, 저는 이쪽이 약간, 좌측으로 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비율상으로 좀 맞을 것 같아요. 살짝 좌측으로 와줘야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평면도로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는 우측면도로 바꿔주시면 되고. 이렇게. 이래야지 이제 복사하고 나서도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복사하기 전에 먼저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복사를 하기 전에 레이어를 바꿔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6개를 다 선택을 해서 레이어를 바꿔줘야 되잖아. 그렇게라도 해주면 다행인데, 똑같이 흰색이다 보니까 6개 다 복사해놓고, 레이어 아무 이상 없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반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글자 작성하자마자 바로 레이어를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작성이 됐네요. 자, 이건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뭐가 남았어?
LT 스케일, 선 종류 축척이 지금 다르잖아요. 선 축척 맞추는데 중요한 건 뭐다? 다른 거 가지고 생각하기 어렵고 이렇게 중심선 또는 이렇게 이점세선, 가상선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개수가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개수가 적절한 거, 한 4개에서 3개 정도 되는 거. 이쪽에 보면 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래요. 그러면 이쪽 점의 개수가 4개가 나오게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LTS를 하고, 자, 지금은 이제 너무 큰 거죠. 왜냐면 이제 거의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게 너무 큰 거니까 줄여줘야 되니까 0.5 한 절반으로 줄여봐요. 줄여봤는데 여기 보면 하나밖에 없어. 그럼 더 줄여야 된다는 얘기네. 4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은 4분의 1 생각해가지고 한 0.5니까 0.2 정도 해볼까요? 자, 0.2를 했어요. 그랬더니 3개야. 여전히 너무 많네요. 그러면 1? 아이고 1이 아니라 0.1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많네요. 그러면은 0.15 그래도 많네요. 그러면 0.18 자, 이렇게 하면 4개 됐다. 4개 됐다. 여기는 하나고 여기 2개긴 한데 저걸 이제 제가 지금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걸 정확하게 맞추려면 여기 삐져나온 길이마저도 똑같아야 돼. 삐져나오는. 근데 저 삐져나온 길이도 저는 다르게 했죠. 왜냐면 제 나름대로 눈대중으로 비슷하게 한 거지 정확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거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만 타켓을 잡아가지고 하나의 개수만 어느 정도 맞았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 이제 비율은 적절하게 맞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치 작업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출력 설정이죠. 출력 설정. 출력 설정은 이제 되게 쉽다고 했어요. 왜 쉬우냐? 아예 답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험 때 볼 수 있는 응시 조건에 아예 대놓고 답이 나와 있다.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딱 여기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들어가는 게 뭐다? 페이지 설정. 우리말로 페이지 셋업, 설정, 영어로 이제 페이지 셋업. 설정이 셋업이니까. PAGE, SETUP. 페이지 셋업. 그대로 쳐주시면 된다. 자, 그럼, 다른 창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야죠? 지금 여기 선택되어 있는 게 내가 작업한 배치가 맞는지, 내가 배치를 작업한 그거랑 같은 이름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 눌러서 들어가시면 돼요. 모디파이 눌러서 들어가시면 똑같은 창이 나오죠. 자, 처음에 이제 DWG2 PDF로 바꿔줘라. 그럼 얘 눌러서 DWG2 PDF 어디 있니? 여기 있구나.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ISO 전체 페이지 A4에 297로 먼저 시작하는 거. 그러면 ISO A4는 맞는데 210 그것뿐만 아니라 ISO A4는 전체 페이지가 아니에요. 전체 페이지라는 얘기 따로 있어요. 그래서 위로 쭉 올려보시면은 이건 영문판이라 뭐라고 나오냐면 ISO 전체 페이지가 풀 블리드라고 나오죠. 풀 블리드라는 전체 페이지 요거고 그 다음에 A4 풀 블리드의 A4 두 가지가 있죠. 297로 시작하는 거, 210으로 시작하는 건 있는데 저기 써있는 건 297로 시작하는 거라 그러니까 297로 시작하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롯 대상은 범위라고 돼 있어요. 범위는 익스텐드입니다. 익스텐드로 해주시면 되고 이제 한글 버전은 똑같이 범위로 하시면 돼요. 영문 버전은 익스텐드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롯의 중심은 센터 투 플롯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축척은 1대1로 스케일은 1대1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출력해 줄 거는 이제 모노크롬 선택해 주시면 되죠. 이러면 끝나요. 말 그대로 저기 있는 거 다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오케이 클로즈. 저거 설정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싶으면 다시 한번 페이지 셋업을 실행을 해서 배치 1이 선택된 상태에서 모디파이를 눌러서 들어갔을 때 내가 바꿨던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돼 있다. 그대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작성이 된 거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요거 이제 저장하시고 이제 제출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시험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